안녕하세요. 김지만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의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인 블루가 합쳐져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변화가 좋은 변화가 아니고 안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우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증을 모두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블루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인의 약 40%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앓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가 나타나는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더해지는 증상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더 상황이 심각한데요.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불안감이 촉발되고 우울감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인 많은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줄지 않고 오히려 환자가 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과도 더 많이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코로나 블루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는 사실은 우울감을 동반하긴 하지만 우울증과는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울증과 코로나 블루 자체에도 어떠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비 오는 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슬픈 날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슬픈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2주 이상 매일 비가 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슬픈 감정이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계속되어야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장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최소 2주 이상 계속 슬픈 감정이 드는 증상이 있어야만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기존에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이게 사는 게 재밌지가 않아요. 뭐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우울증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불면이나 수면 과다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많이 자는 현상이죠. 또한 안절부절하거나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선생님 제가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서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를 많이 느끼거나 평소에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활력이 다 빠지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무가치하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증상이긴 한데요.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죽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맨 두 가지 증상은 반드시 있어야지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연구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연구는 무엇이냐면은 몸에 있는 염증과 우울증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몸의 염증이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염증이란 것은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염증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CRP라든지 아니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은 우울감이 심해지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염증 물질이 더 많이 나와서 뇌를 자극해서 더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해준다든지 아니면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물에 있어서 염증 물질이 정상 동물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어떤 것들을 바꾸면은 우리가 염증 물질을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식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식습관 중에서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은 결국에는 야채를 많이 먹고 견과류 섭취가 많으며 또한 어류를 많이 먹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질이 많고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고 어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은 실제로 몸에서 염증 물질의 농도를 많이 낮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식단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식단이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과연 높일까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가공식품이라든지 육류 섭취를 과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제 설탕을 많이 먹는 등의 이러한 식단들은 우리 몸에 있어서 염증 물질들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지키게 되면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낮출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식단이 실제로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우울증을 개선시켜 준다라는 명확한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단들을 지켜나가고 할 때 충분히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발생과 재발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울증뿐만 아니에요. 불안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불안장애의 발생도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의 관점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살펴보자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몸의 염증 물질도 많이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규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하체 근육이 적은 것도 염증 물질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하체 근육을 길르는 것도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낮추고 그에 따라서 우울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만입니다. 사람들이 비만이라고 하면요, 대개는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당뇨병과 심장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비만이 우울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보자면요, 비만은 우울증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있으면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약 55% 이상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비만 또한 생길 가능성이 약 58% 이상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은 이뿐만 아닙니다.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염증 상태입니다. 비만 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비만을 일으키는 지방 세포들은 염증 물질의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을 해소하는 것도 성인병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이죠. 흡연이 우울증에 관련이 있나요? 이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흡연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우울증과 흡연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흡연이 충분히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물론 흡연이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울하기 때문에 담배를 더 많이 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울증과 흡연 사이에 어떤 공통 인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 중에 흡연자가 많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지고
우리가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건강상에 많은 이점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불면이 있습니다. 불면증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의 한 증상입니다. 하지만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또한 우울증 재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80에서 90%가 불면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불면증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많이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울감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신체화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체화 장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쿡쿡 쑤신다든지 몸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팔다리가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도 있고요. 매핵기라고 해서 목에 뭐가 걸린 듯한 증상, 목에 뭐가 걸렸는데 침을 삼켜도 잘 넘어가지 않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슴이 답답한다든지 몸에 기운이 빠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체화 증상 중에서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감기울결이라고 표현해서 그에 대한 해당하는 약물들을 투여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울증은요,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병의 양태와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우울증과 상당히 가까운 병태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이 된 질병명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의학에서 유래한 질병명이고요. 이 외에도 우울증과 유사한 병태로 탈영실정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정충, 매핵기, 불면, 간기울결, 간울, 기울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탈영실정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는 잘 살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떨어지고 파산하게 되면서 몸에 힘이 완전히 빠지고요.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탈영실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영실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기 싫고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탈영실정은 대표적인 한의학에서의 우울증의 증상의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경계와 정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 증상인데요. 경계와 정충에서는 심장이 놀라서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런 것 같이 자기가 어떤 놀란 경험을 했을 때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그런 비슷한 현상을 봤을 때 플래시백이 된다거나 했을 때 가슴이 뛰고 불안 증상이 생기는 것들을 이 경계정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핵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면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울이 있습니다. 이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가장 신체화 증상을 폭넓게 잡고 있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은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잘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기가 잘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건데요. 이 기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가 리듬이 깨진다든지 신체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어디가 자꾸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기울은 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이 뛰는 증상에서도 기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아픈 증상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울증의 증상들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트레스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간기울결이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쌓여서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소화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기울결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한약물 치료뿐만 아니고 이정변기요법이라든지 도인안교요법이라든지 명상 등이 있습니다. 도인안교 같은 경우는 요가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기공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인 안교에 들어갑니다.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이게 바로 기울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기울은 결국에는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막혀서 아픈 증상이죠. 매액기도 목에 걸린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증상인데요. 이것도 기울의 한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은 바나후박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나후박탕은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매액기에 있어서 주로 투여되는 처방입니다. 바나후박탕은요, 매액기뿐만 아니라 사실 신체화 증상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처방이고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성분들을 위주기 때문에 소화장애에서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네, 이 외에도 향소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향소산은 본래 소화장애가 있는 감기에 쓰는 처방인데요. 가벼운 우울감에도 흔히 쓰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울에 쓰는 한약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가 바로 들깻잎입니다. 그러니까 소엽이라고 하는 한약재인데요. 이 소엽이라고 하는 한약재는 우리가 소화장애에도 많이 쓰지만은 가슴 쪽에 막힌 기운을 많이 풀어준다라고 하여서 화병이라든지 기울증에 많이 활용되는 처방입니다. 또한 향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향부자도 소화장애에도 쓰이지만 중년 이상의 부인들의 화병에도 많이 쓰이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후박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 후박이라는 약재는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주로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이 후박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평활근을 이완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몸의 긴장도 풀어준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축축 처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서 한의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몸의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기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어에서는 혈액순환도 저체되고 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뿐만 아닙니다.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이런 정신 증상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어의 대표적인 약재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인삼이 있고요. 이 외에도 황기라든지 백추리라든지 대추라든지 생강, 감초 이런 약재들이 있어요. 이런 약재들은 우리가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약재의 대표적인 처방이 됩니다. 사군자탕은 기어 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됩니다. 또한 몸이 처지면서 가슴이 뛰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선생님 이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귀비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씁니다. 이 귀비탕에는 인삼이 들어가 있고요. 이 외에도 진정작용이 있는 용화육과 산수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고 불안한 환자한테도 많이 주고요. 또한 건망증에 도움이 되는 원지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망증에도 많이 쓰는 약재가 됩니다. 이 귀비탕에는 이제 인삼 황기가 들어가 있고요. 대추나 용화육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삼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하지만 한의학에서 인삼을 쓸 때는 그거보다는 소화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몸의 기력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은 사실은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다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추라고 하는데 대추가 너무 흔하니까 별거 아닌 약재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대추는 굉장히 대단한 약재예요. 우리가 대추는 심장이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소화점막이 약한 환자들한테도 써서 기력을 보강해 주는데도 매우 많이 활용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용화육은요, 사실 동남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해서 이렇게 까먹습니다. 이 용화육은 맛이 굉장히 달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맛이 좋고요. 또한 심장을 안정시키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 쓸 수 있는 약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의원에 왔을 때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집안일 때문에도 힘들고 집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자꾸 화가 납니다. 누구만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기울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돼서 몸에서 이게 그냥 뭉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뭉친 증상들 그리고 신체화 장애가 나타나는 것들을 한의학에서 간기울결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일부에서는 간기울결에 있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불량으로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소요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요산은 한의학에서 우울증에 처방하는 우울감이 있을 때 처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제 중에 하나고요. 가장 다빈도로 처방이 되고 있어요. 이 소요산을 드시게 되면 이 경도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가 많이 나는 분들, 평소에 짜증이 많이 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억간산이라는 처방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억간산은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나와 진피와 같은 약재를 같이 처방해서 넣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간기울결이 있는데 가슴이 많이 두근거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시오가 용골모료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년 여성분들에 있어서 화병이 있는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처방이 시오게지탕입니다. 시오게지탕은 몸에 여기저기가 쑤시고 저립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처방하게 되는 처방이고요. 정말 잘 들어요. 주로 신경질적인 성향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 처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간기울결에 지금 계속 나오는 약재들의 공통적인 약재가 뭐냐 하면은 시오 같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오는 신경질 성향이 높은 분들에게 주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처방할 수 있는 요긴한 약재가 됩니다. 또한 머리가 어지러워요. 제가 두통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신체화 장애 때는 오령산이나 영계출감탕이나 바나백출 천마탕과 같은 약재를 씁니다.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묵직하게 뻐근하게 아프신 분들은 이 바나백출 천마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게 정말 명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바나백출 천마탕만 많이 처방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또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물 순환 그리고 말초 조직의 그런 물 순환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 순환과 관련된 약재들은 이제 오령산이나 영계출감탕과 같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 채널과 관련이 있어서 그러한 말초 조직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간기울결뿐만 아니라 기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평소에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고 몸이 축축 처지는데 가슴이 뛴다 라고 했을 때는 귀비탕과 같은 약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령과 같이 심장과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화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소요산이라든지 억간산과 같은 처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증상에 따라서 한의학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처방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골라서 주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약을 투약했는데 이 환자가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서 팔다리가 저리고 본인은 몸의 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도 있어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이 오래되면은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혈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혈병이란 무엇이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액순환의 문제를 개선시켜 줘야지 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병태,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긴 병태를 한의학에서는 어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어열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 어열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계지복령환입니다. 그래서 이 계지복령환은 원래 여성분들의 어떠한 그런 월경질환 아니면 자궁질환을 굉장히 많이 쓰는 처방이지만 남자한테도 쓸 수 있어요. 특히나 그 미세순환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그런 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계지복용환을 남성한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재들을 썼을 때 구병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오래됐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의 전체의 순환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뭐 이런 약물 치료만 있나요?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도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심리치료를 해왔는데요. 이 심리치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정변기요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법을 찾게 도와주는 요법이에요. 이렇게 현대에 얘기하는 상담치료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이정변기요법을 통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는 것도 한의학의 한 요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정변기요법은 단순히 심리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라든지 이완법과 결합이 돼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공과 명상 또한 한의학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우울감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한의학에서 기공요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얘기해서 요가와 비슷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당금입니다. 이 팔당금은 동물의 모양을 흉내를 내고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면서 하체 근육을 굉장히 강하게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이러한 기공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이러한 기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우울감에서 극복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온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또한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공요법과 유사한 요가가 있죠. 지금 슈퍼스타인 이효리 씨의 경우에도 본인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얻었던 부분들을 요가를 통해서 해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가도 또한 우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많이 앓게 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야지 이 코로나 블루에서 근본적으로는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또한 위드 코로나 1단계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결국에는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축소하면서 정상 생활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완전한 위드 코로나는 고령층 백신 접종 완료 90%, 그리고 성인층은 약 80%의 접종이 완료가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종식하는 데는 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한의학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코로나 블루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